저는 결혼 10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지금은 이혼 준비 중이에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연애 3년 하고 결혼했어요. 시댁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도 좋으셨고요. 간섭도 별로 안 하셨습니다. 아이를 둘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지금 7살, 5살입니다. 육아하면서 살았어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시댁과도 명절 때만 만났고요.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68살이셨어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119가 왔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반신마비가 왔어요.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해지셨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2개월 입원하셨어요. 퇴원을 앞두고 시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둘, 그리고 저. 5명이 모였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를 누가 모실 거냐고. 시동생 첫째는 결혼했어요. 바로 거절했습니다. 집사람이 직장 다니니까 못한대요. 시동생 둘째는 미혼이었어요. 혼자 사는데 어떻게 엄마를 모시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난처해했어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그러면서 다들 저를 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집에 있잖냐고. 시간 여유가 있다고. 저는 육아 중이었어요. 아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7살 딸, 5살 아들. 어린이집 보내고 있었지만 손이 많이 갔어요. 시동생 첫째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이 제일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고. 시동생 둘째도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못 본다고. 남편이 화를 냈어요. 집에서만 노는데 뭘 못하냐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면 시간 남잖냐고. 시동생들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다 하라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것도 못하냐고. 분위기에 눌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우리 집으로. 방 3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애들 방 하나를 시어머니 방으로 내줬습니다. 애들은 한 방 쓰게 했고요. 시어머니가 오시던 날 침대, 휠체어, 간병용품을 들여놨습니다.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갈아드렸습니다. 씻겨드렸어요. 온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이 없으셔서 제가 다 들어야 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7시에 아침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죽을 드셨습니다. 한 숟갈씩 떠먹여드렸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8시에 애들 깨워서 어린이집 보냈어요. 9시에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체위 변경을 해드렸어요. 욕창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10시에 시어머니 물리치료 시켰습니다. 팔다리 운동을 도와드렸어요. 11시에 점심 준비했습니다. 또 떠먹여드렸어요. 오후 1시에 병원 갔습니다. 재활치료 예약이 있었거든요. 휠체어 밀고 나갔어요. 택시 타고 병원 갔습니다. 재활치료 2시간 동안 옆에서 기다렸어요. 4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애들 어린이집 데려오고 저녁 준비했어요. 6시에 시어머니 저녁 드셨습니다. 또 떠먹여드렸죠. 7시에 우리 가족 저녁 먹었어요. 8시에 애들 씻기고 재웠습니다. 9시에 시어머니 씻겨드렸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온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기저귀 확인하고 잠옷 갈아입히고 10시에 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깼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일어나야 했거든요. 물 달라고, 화장실 가자고.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매일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똑같이 했고요.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현관문 열고 소파에 누웠어요. TV를 켰습니다. 시어머니 방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 저녁 식사라도 도와달라고. 남편은 피곤하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고. 엄마 밥 먹이는 건 당신이 더 잘한다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골프 간다고 나갔어요. 일요일은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고요. 저는 주말에도 시어머니 돌봤습니다.
시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30분 정도 있다 갔어요. 시어머니 얼굴 보고 인사하고 형수님 고생 많으시네요.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냈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 나왔습니다. 기저귀, 간병 용품 사는데 30만 원, 약값 2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었어요. 시동생들한테 나눠내자고 했습니다. 다들 자기도 형편이 어렵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다 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모자랐거든요. 저는 밤에 일했습니다. 재택 알바를 찾았어요. 시어머니 주무시고 애들 자고 나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데이터 입력, 문서 작업, 고객 상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 냈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요. 거울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갔습니다. 카톡 알림이 왔어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후배였어요. 무심코 봤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화를 열어봤습니다. 6개월 전부터 대화가 있었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만나요. 응, 토요일에 보자. 호텔 예약 확인 문자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죽어가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을 했습니다. 그냥 친한 후배라고, 오해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었어요. 따졌습니다. 왜 이랬냐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쓴다고, 엄마 간병만 하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외로웠다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엄마잖아요. 저보고 간병하라고 한 게 누구예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돌봤어요. 당신은 TV만 보고 골프 치러 다녔죠. 그러면서 바람까지 피웠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2주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남편 몰래 원룸을 알아봤어요.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제 알바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애들 전학도 알아봤어요. 새 동네 어린이집, 초등학교 알아봤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옷, 애들 물건, 생활용품 박스에 담아서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골프 간다고 나갔습니다. 기회였어요. 남은 짐을 다 챙겼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 계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더 이상 못 모신다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못 하셨어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짐을 차에 싣고 애들을 태웠습니다. 원룸으로 갔어요. 오후 2시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어디 갔냐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기 안 살아요. 간병은 당신들이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3년 동안 혼자 간병했어요. 당신은 도와주지도 않고 TV만 보고 골프 치러 다녔죠. 바람까지 피웠고요. 이제 당신이 하세요. 당신 엄마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하냐고. 당장 집에 오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뒤 남편이 원룸 앞에 왔습니다. 문 두드렸어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문 열라고. 애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왔다고.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 돌봐야 해서 못 와.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남편이 2시간 동안 문 두드렸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갔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10번씩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개 왔습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엄마를 어떻게 돌보냐고. 회사도 못 가겠다고. 미치겠다고.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뒤 시동생들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형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를 어떻게 버리냐고.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저 혼자 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하세요. 자식들이 돌보는 게 맞죠? 시동생 첫째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바쁘다고. 그럼 저는 안 바빴나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당신들은 한 달에 한 번 30분 왔죠.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시동생들도 더 이상 연락 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휴직했대요. 시어머니를 혼자 돌볼 수 없어서 시동생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대요. 다들 바쁘다고 거절했대요. 결국 혼자 하고 있대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미치겠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와달라고 빌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3년 했던 거 당신이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겠죠? 늦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불륜 증거도 다 있고요.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애들이랑 잘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간병 안 해도 돼요. 남편 눈치도 안 봐도 되고요.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대요. 시동생들은 여전히 안 돕고 있고요. 남편이 매일 전화해요. 후회한대요. 그때 도와줬어야 했는데 당신 고생하는 걸 몰랐대요. 이제 알겠대요. 늦었어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간병은 며느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도와줘야 합니다. 저처럼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힘들면 떠나세요. 당신 인생도 소중합니다.